금년도는 슈퍼 엘니뇨가 금년도에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가수원 전체 습도가 엄청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탄저병도 습도를 좋아하죠. 특히 이파리가 떨어지는 갈색무늬병은 더욱더 민감합니다. 잎의 두께 조직을 강화시켜야 된다. 최고 찌그러기만 갖다 심었어요. 아, 올해 심었다. 네. 묘목이 작네. 좋은 건 다 팔고 우리 찌그러기만 심었어요. 아, 예, 예. 그래서 이쪽에서 키워갖고서는 내년에 이제 여기 한 놈만. 그러면 그 묘목 주위에 둥글게 주셨네. 네. 융구 시비 하셨구나. 그리고 저것도 줬어요. 예. 지금 쌀이 났어 유황. 어. 소주 한 컵 줬어요. 그래서 입이 다 깨어나. 가까이 주면 안 됩니다. 30cm 뛰어서 원형. 예, 한자 범위 밖에 주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심고 난 다음에 2년 차에 주라 그래, 2년 차에. 한 목에 많이 주고 네. 일찍 주니까 네. 나무가 고사되는 경우가 많더라고. 조금씩 잘 주는데 한 번에 많이 줘 사람들이 욕심하고. 그래,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그래 나무 죽는 거야. 어디서 가면 비주주한 사람 없어요. 묘목값자들. 그러니까 못 주게 하지. 욕심하고 죽이니까 하는 거야. 그래서 조금씩 잘 줘야 되는데 한 번에 많이 줘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소주값 한 컵 정도. 그리고 한자 범위 밖에다가 융구 시비를 해라. 두 번째는 40cm 띄워서 바꾸려서 음. 원형으로 이제 복합 한 컵 정도 주고 그 25년 복합 주고 25년 요소 한번 또 주는 거예요. 그 나무 심고 네. 처음에 이 싹이 나오면은 한자 밖에다 요한을 한 컵 주고 네. 25일 후돼 가지고 복합비를 다시 40cm 부분에 네. 2차 네. 20일 다시 복합비로 네. 소주값 한 컵. 네. 다시 25일 후돼 가지고 요소 또 한 50cm 범위에 네. 한 번 더 준다.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복합비를 7월 말까지 줘도 괜찮아요. 네, 내가 7월 7월 말까지. 말까지 접었는데 예. 그렇게 저어진 나무가 한 2m 50 키울 수 있어요. 아, 그래서 2m 50까지 2m 50, 성장 가능하다. 네. 그 말씀이죠. 2m 50 이상 키워야지. 이런 거 2m 50 키워야 내년에 한 10개 정도 다, 7개 다 있어. 이 제시까지 얼마입니까, 이거는? 1.5? 1.5. 한 1.5 되겠네, 그죠? 1.5. 열간 사이는 3.5? 3.5. 3.5죠. 3.5에 1.5 범위 심으셨네요. 20%. M구 작은 대목이네, 그죠? M구 작은 대목. 제일 찌끄러기 묘목을 심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지상부 2m 50까지 키우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보통 보면은 비해 문제 때문에 당년 연도는 우리 비료 이런 걸 못 주게 하는데 이분은 대략 한자 범위 밖에다가 융구 시비를 하시고 싹이 나오면은 유한 소주컵 한 컵 한자 범위에 한 컵 다시 25일 후에 20일 17 17 복합 비료 소주컵 한 컵을 대략 40cm 부분에 조금 더 밖에 멀리 뿌리시고 다시 25일 후에 요소 소주컵 한 컵을 대략 한 50cm 범위에 다시 융구 시비 하신다. 그래가지고 2m 50까지 키를 키운다. 실제 해보시니까 나무가 잘 컸습니까? 네, 잘 컸죠. 저 위에 나무 다 그렇게 큰 나무죠. 네. 신화 골드 이쪽에 그래도 왼쪽에 이게- 후지도 다 그렇게 이거 했다. 좋은 나무 같으면은 금방 크겠죠. 3m 이상 키워야죠. 그렇죠. 근데 이 세력이 약하고 힘이 없는 이런 나무 네. 키우기가 쉽지가 않아 해보니까 저도 심어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 근데 이제 뿌리를 좋게 하기 위해서 예. 결과적으로 뿌리가 좋아야 돼, 뿌리가. 조피박사. 조피박 좋죠. 조피박사 줬어요. 몇 월 달에요? 지금 심고서 바로 복털이 전에 예. 한 컵씩 다 줬다고. 아, 심고 이 흙을 복도할 때 네. 그때 네. 동시에 네. 그 조피박스 제가 많이 권장드리는 그거네, 그죠? 네. 그 비료가 좋더라고. 뿌리 발근하고 이게 나무 껍질이 윤택이 있고. 이게 예. 저 쪼글쪼글했다는 게 유한주니까 확 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관수는 어떻게 합니까? 관수도 제가 이거 심고 10일간은 무관수하라 그랬는데. 못 해갖고 예, 그래도 잎은 생생한데. 물을 저번에 세 번 줬어요. SS기로 SS기로 갖다가 표면 관수하셨네, 그죠? 이게 물을 많이 주니까 뿌리 호흡 불량이 와요.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주고 난 다음에 새뿌리가 발생되면은 또 발생될 준비를 할 때 그때 물을 주셔야 돼. 3, 4일 간격으로 1회 정도. 나무가 몇 주도 갔습니까, 여기는? 원래 이 자도밭이었는데. 150주 치장도 어떤가? 150 개요? 심지 않았어요. 우리는 막 주워다 심어갖고 찌가 주워다 심어갖고 정확하게 했으면 몰라요. 여기도 세장 방추형을 기본으로 키우실 겁니까? 네. 뭐 고요 투리시 다축형 어떻습니까? 다축형 진짜 실패작이에요. 실패작이라고요? 성공사 하신 분도 있는데 나는 실패할 것 같아. 성공한 분도 있고 뭐 잘못된 사람도 있고 잘못된 사람도 있는데 예. 거의 다 지금 실패한 것 같으네요. 그래요? 한 7, 8년 정도 되면은 예. 그거 이제 나오는데 7, 8년 지났을 때 네. 세장방치 가장 무난해요. 세장방추는 우리 국내에 그죠? 네. 사과 농사의 어떤 나무의 체형 문제 있어가지고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기술도 다 확립이 돼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고온 다습한 기후예요. 고온 다습이죠. 예. 유럽은 고온 건조고. 고온 건조 맞습니다. 고온 건조 거의 물을 안 주면 나무 안 크는데 우리는
장마 연에 비가 많으니까 2차 성장하고 막 과부하가 되는데 그렇죠. 유럽 같은 데는 고온 건조니까 물을 안 주는 나무가 안 커. 그러니까 10년 돼도 요거밖에 안 되는 거야. 우리나라는 고온 다습이니까 비만 오면 다 빠른 거니까 그러니까. 나무가 안 클 수가 없어요. 그런 2차 성장하고 도장지가 네, 많고. 그래서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다축이나 뭐 밀식은 저는 그래서 2차 성장 문제, 네, 네. 도장지 이 과분무 문제 네, 때문에 네. 밀식하고 네. 또 축간격이 요새 보면 20cm도 있고 네. 그 최근에 우리가 이 40cm 대줘야 된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 네. 밀식장애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뭐 절단하고 적심하고 네. 그래 불필요한 노동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고온 다습해서 그래요. 예, 고온다습이 문제다. 고온 건장은 아무 상관 그렇죠, 맞아요. 일본도 제가 알기로 다축형 재배가 많이 없거든요. 예, 이리도 다습하잖아요. 예. 근데 호주만 해도 고온 건조 거기도. 근데 고온 건조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거기도 한 10년 된 것도 요거밖에 안 커요. 예. 우리나라 10년 되면 저 이 정도 굵어. 그렇게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우리나라 기후하고 토양 조건하고 그걸 알고서는 좀 교육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다축, 고요트리, 다축, 뭐 8축, 10축 네. 현장에 다녀보니까 원래 그 고요트리 하면은 우리가 그 과거에 M9 작은 대목을 국내 처음 도입했는 게 1997년도, 8년도쯤 되거든요. 저도 그때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키나전 사가원, 노동력 절감 문제, 고령화 문제, 사다리 없는 농사를 추구하자. M9 작은 대목을 도입했는데 물론 일부는 M9 이중 대목을 심었습니다만 M9 작은 대목임에도 불구하고 지상부 키가 너무 크는 거야. 또 옆에 나무 가지가 너무 겹쳐 복잡해져. 그러다 보니까 막 자르고 하다 보니까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사다리 타고 다 따야 되고 다축형도 현장에 제가 점검을 해보니까 키가 4m 50, 5m까지 막 키운 곳이 있어요. 그게 무슨 키나진 가온입니까? 결과적으로 사다리를 내가 또 타야 되거나 아니면은 고소 사다리 차를 사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지고 모든 작업을 수행해야 되거든. 그런 애로사항이 사실 많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리고 그래도 부대 시설도 많이 들어가요. 다축형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열매가 햇빛에 노출이 많이 돼요. 그늘이 거의 없어. 햇볕 일조량은 좋지. 단 서람 쪽에 착화된 열매의 햇볕 노출량이 너무 과하다 하다 보니까 그 열매가 일수표가 와. 왁스가 파괴돼. 탄저가 와. 습도가 높아. 추가 확산 또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일수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뭐 탄산 가지고 피고 막 하지 않습니까? 제일 꼭대기에는 우리가 그 망을 씌워 가지고 햇볕을 한 30% 이상 차단시켜 가지고 일수표를 예방하겠다. 농가들이 그 막대한 투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득을 올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가 막대한 돈이 투입되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고, 두 번째 초밀식 뭐 1m 심어라, 1m 50 심어라. 1m 50까지는 전 M9 작은 대목 단과지형 풍산계 품종은 초밀식은 가능합니다만 물론 가지가 짧게 나오니까 꽃이 많이 피는 쪽에 세력이 분산되다 보니까 나무 안정화를 유도하지만 후지나 가몽 이런 후지기 계통은 초밀식 심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많이 자라잖아요. 복잡하잖아요. 묘목 값이 또 많이 들어가. 묘목에 15,000원, 2만 하면은 처음 투자비 또는 기존 농사 하시는 분들이 다시 갱신한다. 갱신비, 묘목값, 이 파이프 시설값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한국 농업에 현실에 맞느냐. 물론 자금력이 좋고 기본 경영 조건이 좋은 분들은 100명 중에 한 5% 정도, 5명이죠. 그분들은 그나마 여력이 되겠지만 나머지 90% 이상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과수 농가들이 그 자금들을, 투입 자금들, 초기 투입 자금들을 감내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느냐라고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참 해결해야 될 과제고, 다시 한번 그죠, 우리 검토 생각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런 느껴지거든요. 어떻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또 보조사 같은 것도 무조건 개원하라 그랬는데 예. 잘 따는 거를 비내고서 개원 다시 또 다른 걸 바꾸는 품종 바꾸는 개념했는데 사람가 20년 30년 클 수 있는 거를 한 10년 정도 돼갖고 비내고서 40년 되고 그래서는 간보를 해갖고서 예. 그 나무를 유지시켜 생각해야 되는데 예. 그걸 안 해고 그냥 무조건 개원하라. 그리고 제가 한마디로 그 고모 예. 40년 50년 된 그런 나무는 관리하고 보호해갖고 관광 자원할 생각 안 하고 그런 거 다 비내고 살 개원하니까 난 열받는데 45년 된 사가서 그 내내 개원했는데요. 그래서 아 형 이거 개원하지 말고 사 관리만 해도 될 텐데 이거 왜 개원했는데 사과를 한 1,500도, 2,500도, 3,000장 따내는 걸 비내고 사시면 되는 거예요. 고목은 보호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비내고 사시면 되는 건 난 그거 이해가 안 가. 행정 차원도 그렇고 다 똑같아. 예. 맞잖아요, 제발. 이런 어린 나무를 보면 물론 설렘이 있습니다. 어떻게 키울 것인가 목표도 생기게 되고 40년, 38년, 50년 된 나무가 특히 57, 8년 된 나무는 제가 알기로 국내에
한 4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제가 그 충북 금왕읍에 갔는데 그 당시에 제가 갔을 때는 54년생인데 제가 가지 않는 지 4년 넘었기 때문에 금년도 나이가 58, 9년 안 됐겠습니까? 국내 현장에 그 58년, 9년 된 나무가 거의 없거든요. 경북 상주에 동북치로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충북 충주시에 한 군데 있고 40년 예. 되면 그런 나무의 나무 등끌 예. 주광과 추지를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한 마리 공룡이 가수원에 우두커니 딱 앉아있는 기분. 거기에 제가 엄청난 감명을 받았다니까. 이게 사과나무의 58년의 역사구나, 54년의 역사구나. 그런 것들을 관계기관에서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게 그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면 그 큰 아람들이 공룡을 닮았는 하늘의 용을 닮았는 그런 모습의 사과나무를 뭐 어린 애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오셔가지고 그 착과된 열매, 붉은색 열매가 그 큰 나무에 달려있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다 뽑아가지고 새로 만들고 나무의 역사가 사라지고 있다.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봐서는. 예. 저를 그 엄청 맨날 그 큰 나무 가서만 예. 가면 열받고 막 예. 그 비는 거 보면 열받고 그래가지고 예. 야비냐라면 새로 심는다는 거. 예. 그래서 내가 형 그거 그동안 굶어야 되잖아 그랬더니 예. 그래도 개원해야 된다는 거 답답해서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요 그런 것들. 관련 시군에 그런 그 50년 이상의 사과나무의 역사가 남아있는 나무가 있다면은 관련 시군에서 보존 차원의 네.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네. 만약에 그 나무에서 생산성이 떨어져가지고 물론 물건 제일 잘 나와요. 자 이쁘게 맛도 좋더라고. 양이 좋고 소득이 떨어진다. 그러면 오히려 그런데 일부 소득 지원을 보존해가지고 바란스를 맞춰주면은 보호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큰 나무는 뿌리를 멀리 뽑고 뿌리가 많기 때문에 멀리서 미나를 뽑기 때문에 맛이 좋아요. 이런 건 뿌리가 조그맣게 안 되거든. M6이나 예. M9 빨아보면 한정돼서 그러니까. 미나를 줘야 되지만 큰 나무는 멀리 뻗어갖고 먼 데서 미나를 뽑아오기 때문에 가뭄 피해도 없더라고. 예, 맛도 좋고 맛도 좋아요. 맛이 좋더라고요. 실제 먹어보니까 야물고 예, 사과 고유의 예, 그죠. 예. 어떤 그 향기와 예. 맛, 경도 예.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고 있더라고. 근데 이런 건 예, M9인데 예. 1m를 안 넘어가요. M9 되면 분포 사이즈가 1m 안 넘어도 얼마나 파놨거든. 그러니까. 뿌려서 아무리 유기사를 만들어갖고 한정돼 있는 거야. 그렇지 근데 한정돼 있죠. 고목은 3m, 4m 나가서 먼 데서 뽑아오기 때문에 예. 바위를 녹이고 해서 유기산을 녹여서 뽑아오기 때문에 맛이 크게 좋아요. 그러니까요. 예. 과거에는 우리가 그 요소, 예. 유한, 일반, 막패비 예. 그래서 좀 발전되는 게 유박이 좀 발전 개발돼 나왔었고 그다음에 20일 복합 비료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조금 더 발전돼 가지고 과수 전용 비료 뭐 13-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우리가 미량 원소에 대해서 전혀 몰랐거든요. 예. 최근 그 제가 한 4년 5년 전부터 미량 원소 시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앞으로 지구 온난화가 돌아야 될 것이다. 뿌리의 기능은 더 약화되고 잎도 고온기에 이 광합성 동화 능력에 어떤 그런 능력이 많이 감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연면 시비든 토양 시비든 가수원 주인께서 측면 지원이 필요하다. 제가 기억나죠? 강조를 많이 했죠. 지금 미량 원소의 부분이 앞으로 상당히 더 중요하겠죠. 나무가 소형화되면서 M9이나 그런 거 심어서 뿌리가 멀리 못 뻗기 때문에 그렇죠. 꼭 줄여야 돼요. 무조건 줘야 되겠죠. 예. 밥 숟가락이 작아졌으니까. 고무 같으면 멀리 나가서 지가 뽑아오는데 예, 그렇죠. 이 뿌리가 멀리 나가지 못한다. 예. 그런 부분에서를 봤어라도 미량원소 시비는 특히 이런 그 어린 나무, M구 작은 대목, 뿌리의 근원 분포 사이즈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미량원소를 우리가 시비를 통해서 작물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 먹여줘야 된다. 그 말씀이죠. 예. 지금 다녀보니까 원래 그 진딧물 발생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한번 발생이 됐더라고. 저희는 없잖아요. 예, 없네요, 여기. 낙화 후 제 1차 방제 하셨는가요? 했어요. 우리는 적하고 반대했어요. 아, 잘하셨네요. 금년도 착과량이 상당히 좋고, 그 당시 제가 왔을 때 겨와 총량도 아주 좋았거든요. 결실도 잘 됐네, 보니까. 원래는 이 밭은 냉해피가 그렇게 많이 안 보이네요. 지금부터는, 제가 늘 강조를 드립니다만, 낙화 직후에 제 1차 방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초기에 방제가 미스가 생기면은 결과적으로 그것이 확대돼 가지고 계속 증폭됩니다. 그래서 병 발생에 좋은 호조건이 형성되면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번지기 때문에 확산되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로 제자리로 환원시키기가 너무 어렵다. 초기 방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금년도는 슈퍼 엘니뇨가 금년도에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가수원 전체 습도가 엄청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탄저병도 습도를 좋아하죠. 특히
이파리가 떨어지는 갈색무늬병은 더욱더 민감합니다. 그래서 잎의 두께 조직을 강화시켜야 된다. 장마 오기 전에 마그네슘의 연민 시비. 제가 늘 강조드렸던 빅그린 골드 있죠. 거기서 광합성 동화산물이 포함되어 있는 에무지 마그네슘이에요. 해보니까 잎의 두께, 엽록소의 어떤 색깔, 패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진해집니다. 그래서 광합성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제가 뭐 팔라 그런 것이 아니고 저는 뭐 물건 파는 사람이 아니고 방제 처방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많기, 좋은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리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방제, 수질 pH의 5.5, 6.5 범위 확인, 그 다음에 충분한 양량을 통해서 방제, 우전 방제, 보호제를 위주로 뭐 델란 수화제, 다이세늄 수화제, 시테늄 수화제, 후론사이드 수화제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살충제 플러스 진드물약, 아카다니 즉 응계도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관찰하셔야 되는데 아직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전박잉이는 5월 말부터 6월 15일 사이에 지표로부터 지상부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때 관찰이 중요하고 또 관찰하기 어렵 경우도 많습니다. 10월 어르신 연세가 많기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미세 곤충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은 반드시 그런 약을 푹 치고 거기에 수질 pH가 만약에 알칼리성이 가깝다면은 약효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그때는 또 확산제를 섞어가지고 약이 골고루 잘 확산돼가지고 잎 앞 뒷면 속속들이 수가 내부까지도 약이 잘 퍼지게끔 방제를 적극 좀 해달라 이런 말씀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목이나 관리를 잘 좀 했을게. 이게 100년, 200년 갔을 때 그 나무를 보존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비라고 하지 말고 예. 그 나무를 관리 잘 해갖고 역사를 사과 역사를 역사를 그 나무에서 볼 수 있게 구경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본 그 아오모리 현의 사과 연구소에 제가 갔다 온 지가 뭐 지금보다 한참 더 젊을 때 갔다 오고 물론 뭐 10대 번 방문을 했습니다. 사과 때문에. 거기에 그 당시 100년 넘은 나무가 있었거든요. 지금쯤 150년 안 됐겠나. 그죠? 지금 저기도 예. 영국에 450년 된 사나무가 있다고 내가 저 얘기 들었거든. 아, 그래서 대단합니다. 마이스터 다닐 때 그 이재영 교수가 세계 최고 오래된 나무 480년 됐는데 그 관광객들 엄청 온대요. 그 보러. 좋은 자원을 보존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세워야 되고 예.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무조건 지금 뭐 1m 심는 거 시에서도 권하고 다 권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일국하고 기후 조건도 안 맞고 그 고온 다습한 기후하고 고온 건조한 기후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갖고 좀 멀리 심어갖고 사람을 크게 키워서 따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저는 저 새로 심는 사람들이 제식 간격을 막 5m, 6m 복숭아처럼 그래 심으라 하면 이해를 못할 거예요. 다만 기준에 있는 고목, 30년 이상 된 고목, 40년, 50년 된 고목, 그 고목은 우리가 한번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관광자원을 할 생각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오래된 고목을 한번 다시 다 정비해가지고 조사해가지고 그 고목에 대한 관리 대책을 한번 정부 차원에서 농림부 차원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과 역사를 네. 보존하자. 네. 그 말씀이죠.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과 콜라 TV였습니다. 사람은 수명이 무한이야 무한. 꽃이 피어나면 열매를 계속 내는 거야.